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최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500주, QQQM 85주, 마지막으로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되고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갑자기 찾아온 하락에 놀란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반대로 채권이나 SCHD를 비롯한 배당주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버블이 꺼지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경기 침체가 혹시 오는 걸까요? 투자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트폴리오의 금이나 채권, 배당주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좌의 하락을 잘 방어해 주거나 심지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기술주에 투자 중이신 분들, 전량 매도하고 채권이나 배당주를 매수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하는 동안 내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증시가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불과 2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100 ETF인 QQQ의 올해 수익률은 5.54%였고 S&P 500 ETF인 부의 올해 수익률은 4.61%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스닥은 올해 수익률을 거의 다 반납했는데요. 시가총액 가중 평균치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S&P 500 ETF 역시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마찬가지로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SCHD는 올해 벌써 4%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스닥이 격한 하락을 보여줄 때 슈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올해 수익률을 보여주는 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 침체를 동반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로 기술주의 매도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얼핏 봐도 자금의 흐름이 필수 소비재나 금융, 헬스케어 섹터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섹터에 투자 중이시거나 이 섹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라면 올해 수익률이 괜찮겠죠. 예상하셨겠지만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는 SCHD가 보유하고 있는 탑3 섹터입니다. 금융 17.79%, 헬스케어 17.35%, 필수 소비재 14.96%로 탑3 섹터 비중만 합쳐도 50%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섹터와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재 섹터 모두 올해 S&P 500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보유 중인 QQQM과 부를 전량 매도하고 슈드의 수량을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제가 투자 중인 종목의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하락할 것 같아서 투자 중인 나스닥이나 S&P 500을 전량 매도하고 SCHD나 채권, 금을 매수한다? 언제 한번 겪어본 것 같지 않나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QQQ와 SCHD의 주가 움직임을 볼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도 2022년 하락장에서도 2023년과 2024년 상승장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2022년에는 기술주 다 매도한 후에 주식시장을 떠났거나 배당주를 매수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정말 그럴 만도 한 게 QQQ가 지금 저점에서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 4년 수익률이 30%라는 것은 한 번 정말 많이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2022년 한 해 동안 33% 폭락했었습니다. 갑자기 확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1년 내내 오를 듯 떨어지고 다시 오를 듯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때 SCHD의 배당금을 포함한 TR 지수는 마이너스 3%라는 놀라운 방어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마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팔고 떠나거나 방어력이 좋다는 SCHD를 매수했을 2022년 10월이나 12월, 정말 기가 막히게 증시는 저점을 찍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전 재산을 투자했던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상승장이 한창일 때 꽤나 비싼 가격에 적지 않은 투자금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한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급락에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지만 돈을 잃는 개미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찾아가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참 또 마음이 아픈 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슈드의 방어력에 감탄하면서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라도 일정 비율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나중에 나스닥이 상승할 때 슈드가 횡보한다면 분명 또 SCHD 욕하러 옵니다. 나스닥이 떨어질 때 나스닥의 매수 비중을 늘리면 더 떨어질 텐데 왜 사냐고 손가락질 받게 되고요. 나스닥이 오를 때 슈드의 매수 비중을 늘리면 계속 올라갈 건데 왜 안 사냐고 바보 취급 당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성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이 하락은 어쩌면 2023년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2024년 블랙 먼데이 때처럼 한 달 정도의 시간 만에 다시 반등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해야 할 건 심플합니다.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상승과 그리고 지금처럼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하락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설정하고 그 비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 비중이 저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배당주 7, 성장주 3입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슈드의 상승과 QQQM과 부의 하락이 맞물려 슈드의 비중이 70%가 살짝 넘어가긴 했습니다. 저는 리밸런싱, 일할 것도 없이 그냥 비중이 떨어진 쪽을 더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된 마음이긴 하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이 강한 나스닥의 수량만을 30% 비중이 맞춰질 때까지 매수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이야 시드가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많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플하게 배당주와 성장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지만요. 멀지 않은 미래에 안전자산을 편입해야겠다고 느껴지는 투자금에 도달한다면 금이나 채권 같은 자산군도 추가로 편입할 생각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금액은 4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금을 운용할 때 그렇게 할 것 같고요. 투자 비중도 계속 고민해 봐야겠지만 아마도 배당주 50%, 성장주 30%, 채권과 금의 각각 10% 비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하는 시드가 늘어나서 새로운 자산군을 매수했다는 소식을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원화채굴 하겠습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 하락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만약 잠도 오지 않고 계좌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씩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내게 맞는 투자 종목과 투자 비중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는 여정에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를 잘한다. 이런 마음은 정말 1g도 없고요. 저 레버리지 투자도 해보고 개별 종목도 투자해보고 일본 주식, 테마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다 해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저에게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 있는데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남들보다 느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언젠가 내 삶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